나는 결혼 10년 차이다. 하지만 이혼 경력 2년 차이기도 하다. 나에겐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다. 그리고 아내는 없다. 그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는 나의 곁을 떠났다. 부부는 물방울과 같은 것이다. 두 물방울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여느 부부처럼 우리도 한때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아내는 애교도 많았고 한편으론 엄마 같은 포근함을 지닌 여자였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부터였을 것이다. 거리상으로 10분 정도의 거리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옮겼다. 첫 애를 낳는 후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느 순간 아내는 투정이 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독여주기도 해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 역시도 아내가 못마땅했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부터는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갔다. 난 그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여자라고. 부모님이나 형제 모두에게 항상 아내는 늘 불만이었다. 그런 아내의 투정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아내 하나만 참아주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참아주질 못했다. 그리고 우린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부모 형제일지 모르지만 아내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남편들은 명심해야 한다. 나에게 좋은 친구지만 다른 친구에게 그 녀석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아내를 대신해 효를 다하려 한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효자가 되네? 늘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결혼을 해서 보니 늙어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하나 둘씩 생기더니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아내 역시도 친정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마음만 간절했을 뿐이었다. 난 내 부모를 모시는 것에 우선시 했으면서도 처갓집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우선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왜 우리 집이 우선시 되는 걸까? 하지만 난 중요한 걸 잊고 있었다. 아내를 통해서 효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아내가 나를 대신해 우리 부모님께, 형제에게 잘하는 게 좋았다. 아니, 어쩜 대리만족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하는 것보단 아내가 하는 게 사랑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아내 역시도 바랬을 일들을 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 상황들처럼. 아내는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린다. 나는 가끔 처가에 전화를 드린다. 그리고 아내에게 처가에 전화를 했다고 대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아내는 시댁에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가려고 애쓴다. 나는 아내가 처가에 가자고 하기 전에 먼저 가자고 한 적이 별로 없다. 제사 있는 날이면 아내는 하루 쉬더라도 아니면 아침 일찍 맞춰서라도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나는 한 번도 처가 제사에 가본 적이 없다. 우리 집 제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간다. 하지만 처가 제사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내는 우리 가족의 생일이며 제사며 기념일 등을 기억하면서 늘 신경을 쓰고 꼼꼼히 챙긴다. 나는 한 번도 처가 가족들의 생일이며 제사며 기념일 등을 미리 아내처럼 신경 쓰고 챙긴 적이 없다. 아내가 전화를 드리라고 하면 전화를 하는 정도였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였다. 아내는 휴가 때면 바리바리 싸들고 간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휴가는 쉬기 위해 가는 것인데 아내는 휴가 때마저도 집안일을 해야 했다. 처가랑 휴가 갔을 때 밥을 해먹은 적이 없다. 끼니 때면 사먹고 놀았다. 그때 아내는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명절 때 아내는 힘들게 제사 음식하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을 한다. 나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청소하고 TV 보다가 잠도 잠깐 자고 저녁을 먹고 난 후 가족들과 놀고 술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명절 당일날 처가에 저녁 늦게 간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 보기 힘들어서 누나들 오는 거 항상 보고 간다. 처가에 가면 난 그 전날에 피곤하며 잠을 청한다. 아내는 처가에서 몰려오는 잠을 청한다. 처가 식구들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 이튿날 오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아빠가 되던 때 우리 부모님이 아기를 보고 싶어 하셔서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있는 아내에게 가자고 이야기한다.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드려야 된다고. 아내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간다. 사는 몸조리가 중요한데 그건 아직도 아내에게 미안하다. 부모님의 보고 싶은 맛보다 아내의 몸을 생각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를 데리고 갔었다. 같이 살면서부터 나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씻고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잠깐 놀아주고 TV 시청을 하고 잠자리에 들곤 했다. 가끔 주말에 아이들과 부모님 모시고 근교에 놀러가고 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일거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하루 세끼를 꼬박 챙기고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집안일에 하루 종일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 아내가 저녁 때 하는 그런 투정들이 갈수록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가 알아주길, 이해해주길, 숨쉴 구멍을 찾아주길 바랬을 것인데 말이다. 나는 아내를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투정하지도 않고 싸늘하게 나를 대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는 식으로 너 같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이기적인 여자라고 해버렸다. 난 내 부모님, 감정, 형제들, 내 그런 감정만 중요시 생각했지 정작 아내의 감정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아내가 미웠다. 아내가 화를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 아내에게 참으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었어야 될 일들이었다. 난 아내에게 양보하라고만 했다. 하루 이틀 점점 우리 부부는 멀어져 갔다. 그리고 결국 헤어졌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나는 자식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 형수가 모시기 싫어서 불쌍한 우리 부모님 나라도 모셔야지 된다는 생각에 아내의 의견도 듣지 않고 같이 살게 된 게 나의 잘못이었다. 누구에게나 부모는 소중하다. 하지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시댁의 귀속이 되어버린 아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남편들에게 묻고 싶다. 위에 나열한 몇몇 가지 상황들에서도 남편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자신이 효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처럼 처가에 똑같이 하고 있는지 말이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흔한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날이면 나 몰래 아내에게 타박하시던 어머니. 외식이라도 할라 치면 부모님이 마음에 걸러 제대로 외식 한 번 할 수 없었던 일 등 너무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나에게 인자하고 좋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아내에게 시부모님이란 걸 몰랐다. 아내에게 시댁은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결코 편하지 않는 곳인데 말이다. 늘 아내는 친정을 휴식처로 여긴다. 친정이 있을 때 아내의 얼굴과 마음은 편해 보인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아내를 딸처럼 여긴다 해도 나만큼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부모님께 아내는 며느리였던 것이었다. 남편들은 이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우리는 처가에 가서 손님 대접을 받고 온다. 하지만 아내를 봐라. 사위처럼 처가에 하는지. 아내들은 시댁에 그 이상을 하고 온다. 만약 남편들과 아내의 자리가 바뀐다면 분명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과 같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성격 탓도 있지만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 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여자는 살 수 없어. 우리 집에 이렇게밖에 못하는 여자는 살 수 없어. 라고 한다. 당신과 평생 갈 사람은 아내다. 부모 형제도 아닌 아내이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가? 착한 며느리로서 아내를 보고 결혼을 했는가? 아님 묵묵하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아이만 잘 키워주면 되는 그런 이유로 결혼했는가? 나에게 시집와서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도 낳아주고 살림도 잘했던 아내를 난 며느리에 맞추어서 보았다.
그런 감정들은 하나 둘씩 쌓여져 갔고 급기야 터져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고 한다. 지금 내가 그런 모양이다. 아내와 헤어진 후 마음의 이 빈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말이다. 부모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 또한 자신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고 단지 난 그들에게 가여운 존재일 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은 혼자 견뎌 가야만 했다. 좀 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줄 걸. 내가 좀 더 참아 볼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난 지금 남편들이 나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찌 보면 우리 남편들의 잘못이 크지 않았을까? 분명 아내들은 이야기했을 것이다. 힘든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보듬어 주길 말이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것이 아내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 채 아내를 바꾸려 했을 것이다. 소중한 걸 깨닫기 전에 그것을 지키는 자세부터가 중요할 것이다. 나의 가정은 소중히 지켜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나의 가정이다.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라듯 이렇게 돌아서고 나니 정말 남남이 되었다. 남편들이여, 나 같은 실수는 하지 말기 바란다. 이해한다면서 말로 아내를 순간 안심시키려 하지 말고 아내가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존중해 주어라. 그리고 가슴으로 같이 아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같이 아파해 줘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 인생을 존중해 주어라. 이름 석자에 달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라.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 이름 석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더 이상 시댁의 아내를 맞추려 하지 마라. 나의 반려자로 아내를 보아라. 효자가 되길 바란다면 지금의 아내를 떠나보내 주어라. 아내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맞추어지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니다. 당신과 자신의 삶을 위해 결혼을 한 것임을 잊지 마라. 그런 자신은 처가를 위해 맞추어 사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댁과 멀리 살아라. 부모는 가까이 있는 자식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 그럼 아내가 힘들어진다. 요구하는 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부모를 생각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읽어라. 내가 아내에게 잘하게 되면 자연히 시댁에 잘하기 마련이다. 아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시부모님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도 아니다. 오직 나뿐인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난 지금 아내와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그렇게 다시금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 그것뿐이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